안녕하세요. 교대학변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개 농장에서 자그마치 98마리의 개를 구조하는 장면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 방송에서 나온 개 농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 농장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운영 목적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죠. 흔히 개 농장이라고 하면 식용 목적으로 대형 견들을 키우거나 펫샵에 분양하기 위해서 번식 목적으로 인기 있는 견종을 키우기 마련이죠. 그런데 동물농장이 취재한 개 농장에는 여러 견종과 성별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농장주는 진짜 우리 애들이다, 개를 안 좋아하면 저 정도는 못 키운다 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 모든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를 좋아해서 키운다던 그 농장주는 약 100마리의 개를 한 공간에 가둬둔 채로 밥도 제때 주지 않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종류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약 100여 마리의 개를 한 공간에 몰아넣어 둔 것은 개를 키운 것이 아니라 개를 학대한 것이죠. 이처럼 학대와 방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농장주는 결국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보상과 관계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명 개농장 알박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알박기는 들어보긴 했는데, 여러분, 개농장 알박기는 뭘까요? 닭, 돼지뿐만 아니고 식용견 역시 가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농장이 위치한 땅이 개발 예정지로 선정이 되면 그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의 개체수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결정이 되죠. 즉,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더 많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개를 모아두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가축의 개체수가 많으면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까?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일정 부분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축 토지 보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축사 등 시설을 이전하라는 용도로 주는 이전비, 축산업을 운영하던 원주민이 이전할 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이전비를 더한 보상인 축산 손실비. 이 중에 축산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가축이 기준 개체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기준 규정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한해서 축산업 손실 보상을 해주죠. 상세한 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없는 동물은 가장 유사한 가축이나 가금류에 준해서 기준 마리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개는 덩치가 비슷한 돼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20마리 이상이면 축산 손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올바른 사육을 하면서 보상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처럼 알박기 농장주들은 돈이 목적이다 보니 개들의 사육 환경이 제대로 눈에나 들어왔겠습니까?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가둬놓고 보상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최근에 LH공사 관련된 사건에서 그 나무 뭐 알박기 하듯이 그렇게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말이죠.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불법 농장일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개를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축산 손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장주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 같은 사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방치만으로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방송처럼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개발 부지에서 이 같은 동물 농장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하는 인식은 천만이 뭐예요? 거의 뭐 원시 사회 같아. 충분히 성숙치 못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활발한 입법 활동과 행정기관의 엄격한 단속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